손흥민은 런던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고급 차량 안에 앉아 있었다. 지친 하루의 훈련을 마친 후 그는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쉬고 싶었다. 하지만 차가 지하철역 근처의 교차로에 멈췄을 때 그의 시선은 무심코 어두운 인도의 한 구석을 스쳐 지나갔다. 폐점한 가게의 처마 아래에서 한 여성이 홀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꼭 끌어안고 있었으며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차창에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깡마른 체구, 추위에 떨고 있는 앙상한 손.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본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불길한 예감이 밀려오며 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길게 세우라고 지시한 뒤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차 밖의 공기는 살을 에일 듯 차가웠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음에도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친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두려움이 서린 얼굴로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낡은 담요를 더욱 단단히 몸에 두르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숨기려는 듯했다. 손흥민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심장이 요동쳤다. 눈앞의 여성을 제대로 본 순간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바로 윌리엄스 선생님이었다. 그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영어 선생님. 그에게 단어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문장을 말할 때 용기를 주었던 사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준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거리 한복판에서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니 손흥민은 믿을 수 없었다. 윌리엄스 선생님도 그를 알아본 듯했지만 이내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마주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그녀는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 하는 듯했다. 손흥민은 천천히 몸을 낮추고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요를 더욱 꽉 움켜쥔 채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손흥민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삐 오가는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여성을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 담요의 한쪽이 들춰졌고 그 속에서 낡고해진 옷과 떨리는 손이 드러났다. 손흥민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헌신했던 선생님이 지금은 길 한복판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다니.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녀는 흠칫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그녀 곁에 앉았다. 서두르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야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손흥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를 부축해 일어서도록 도왔다. 그녀는 휘청였지만 그는 단단히 그녀를 지탱했다. 그 순간 한 젊은 남성이 나이든 여성을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거리의 조명 아래로 선명히 드러났다. 어쩌면 조금은 낯선 광경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였다. 이제 윌리엄스 선생님이 더 이상 이곳에서 떨고 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차로 안내했다.
그녀가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돕고 차문을 닫아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었다. 차 안에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여전히 그의 외투자락을 꽉 쥔 채였다. 그 손은 한때 칠판에 글씨를 쓰며 수많은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앙상하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가득 배어 있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차창 밖 차가운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손흥민은 가만히 등을 기대며 생각했다. 이런 재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이제 그는 더 이상 선생님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세상이 그녀를 외면할지라도 그는 그러지 않을 것이었다. 손흥민은 윌리엄스 선생님을 런던 중심부에 있는 작은 하지만 따뜻한 호텔로 모셨다. 차가 멈추자 그는 재빨리 내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흥민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봤지만 그가 방을 예약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잠시 후 흥민은 선생님을 부축해 객실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안으로 안내하자 작은 방 안에는 아늑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부드러운 카펫 위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침대 위에 놓인 포근한 이불을 살며시 쓸어보았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닿아보지 못한 낯선 무언가를 만지는 듯한 손길이었다. 흥민은 새로 산 옷이 담긴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코트를 꼭 끌어안은 채 불안과 어색함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와 그녀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었다. 다시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수프 한 그릇과 부드러운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마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신중했고 마치 이 순간이 현실인지 믿지 못하는 듯 했다. 흥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한참 후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가슴에 와닿았다. 그녀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런던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남편이 남긴 적은 저축과 얼마 안 되는 연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려워졌다. 집세가 계속 오르자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집을 비워야만 했다. 예전 제자들 그리고 친구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들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집을 잃은 후 그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노숙자로 살아야 했다.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약속뿐이었다. 어느새 그녀는 완전히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헌신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분노로 다가왔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요. 그녀는 길게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누군가 알아봐 주길 기다렸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멈춰 세우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쳤다. 그것이 추위보다
배고픔보다 더 가슴 아팠다고 했다. 흥미는 이를 악물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녀가 겪은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존엄을 되찾기를 바랐다. 단순히 머물 곳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가 본래 가져야 할 존경과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너무도 긴 세월 동안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싸워왔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흥미는 결심했다. 이 밤이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손흥민은 엘리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빛났다. 손흥민이 말을 마쳤을 때 엘리는 짧게 한마디 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호텔로 돌아왔다. 마음은 무겁지만 결의에 찬 상태였다. 방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윌리엄스 선생님이 보였다. 그녀는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그저 쉴 곳과 약간의 음식, 그리고 평온함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선생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과거 그녀가 가르쳤던 소년이 이제 그녀를 위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다. 그날 밤 엘리가 작성한 첫 번째 기사가 한 대형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친 교사, 집주인의 횡포로거리로 내몰리다. 이 기사는 삽시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윌리엄스 선생님의 옛 제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시민들 역시 이 끔찍한 현실에 분노했다. 어떻게 한평생을 교육에 바친 노인이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단 하룻밤 만에 윌리엄스 선생님의 이야기는 세상을 뒤흔드는 이슈로 떠올랐다. 손흥민은 알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엘리의 기사는 빠르게 뉴스와 소셜미디어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헌신적인 교사였던 윌리엄스 선생님이 부당한 시스템에 의해 거리로 내몰렸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대중의 반응은 손흥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녀의 옛 제자들은 자신들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했다. 그들은 하나둘씩 윌리엄스 선생님과의 추억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들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도록 도와줬는지 이야기하며 일부는 직접 신문사에 연락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흥민은 호텔에서 대중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은 현재 윌리엄스 선생님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히 세상에 알려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더 빠르게 행동해야 할 때였다. 한편 윌리엄스 선생님을 집에서 내쫓은 해리스는 모든 비난을 부정하려 했다. 그는 짧은 인터뷰에서 윌리엄스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임스가 모아둔 자료들은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고령 교사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교육단체와의 만남을 추진했다. 그들은 윌리엄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마침 단체에서는 이민자 어린이들이 영국 사회와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윌리엄스 선생님을 그곳의 상담교사로 초청하고 싶어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윌리엄스 선생님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다시 교단에 설 기회가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눈빛이 이 제안 앞에서 조금이나마 빛을 되찾았다. 손흥민은 그녀와 단체 관계자들 간의 만남을 주선했다.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단체 측은 윌리엄스 선생님의 교육 경험뿐만 아니라 그녀의 헌신적인 자세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결국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안했다. 아직 낯설고 두려운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손흥민의 격려, 어린 시선을 마주한 윌리엄스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그녀의 거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손흥민은 그녀가 호텔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다.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임스와 상의했고, 결국 해리스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중의 관심이 커진 만큼 해리스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안을 무시할 수 없었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의 다른 세입자들 역시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하나둘 폭로하기 시작했다. 한편 윌리엄스 선생님은 점차 변화에 적응해 나갔다. 오랜 시간 길거리에서 생활한 탓에 안정적인 거처가 생겼음에도 여전히 낯선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새 직장에서 첫 출근을 하던 날, 그녀는 익숙한 감각을 되찾았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 호기심 가득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교단에 서 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무리 삶이 가혹해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해리스는 여전히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고, 윌리엄스 선생님의 영구적인 거처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손흥민은 교육센터를 나서며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다. 윌리엄스 선생님이 새로운 일터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녀를 집에서 내쫓은 장본인 해리스였다. 손흥민과 제임스는 불법 퇴거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지만 해리스는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사과는커녕 도리어 도전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럴수록 손흥민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반드시 해리스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제임스는 해리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윌리엄스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세입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고, 특히 방역할 힘이 없는 노인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윌리엄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들이 제임스의 법률팀에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해리스가 월세를 갑자기 올리거나 전기와 수도를 끊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세입자들을 쫓아냈다고 증언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손흥민은 분노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었다. 한편 엘리는 해리스 사건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을 상징하는 문제로 떠올랐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방정부도 더는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 결국 해리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윌리엄스 선생님이 단순히 정의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미래까지 보장받기를 바랐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그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를 사서 선물할 생각이었지만 그녀가 이를 시혜로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손흥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주거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기부금을 모으고 같은 뜻을 가진 후원자들을 모집했다. 불과 며칠 만에 교육계 은퇴자들을 위한 주거지원기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몇 채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제 윌리엄스 선생님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의 은퇴교사들도 안전한 거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윌리엄스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런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지만 손흥민은 그것이 동정이 아니라 정당한 보답이라고 설득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손흥민과 제임스는 해리스 사건을 끝까지 추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법정과 언론 앞에서 그의 부당한 행위를 폭로했다. 계약 위반, 권력 남용, 불법 퇴거 등 그의 범죄 행위가 하나하나 밝혀졌다. 궁지에 몰린 해리스는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법적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령을 받았다. 손흥민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윌리엄스 선생님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윌리엄스 선생님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그녀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그녀를 방였다. 한때 그녀에게 배움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올바른 일을 해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는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첫 출근 아침 교육센터에 들어섰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를 바라볼 때 긴장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교실은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고 아이들은 의자에 반드시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부분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로 그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들 곁에서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다소 조심스러웠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단단해졌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고 몇몇은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다시금 자신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손흥민은 복도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윌리엄스 선생님의 모습은 그가 처음 다시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길거리에서 지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초라한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지식을 전달하는 열정적인 선생님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입가의 미소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윌리엄스 선생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실을 나섰다. 손흥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사의 표현처럼. 그들은 함께 교육센터를 나서 조용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첫 수업이 생각보다 훨씬 잘 풀렸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기쁘다고 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단순히 직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그녀는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설 때면 시선을 피했다. 마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운 듯이. 길거리에서 보낸 나날들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가 진정으로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그는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손흥민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자신의 상처를 쉽게 내비치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그녀가 겪은 일들이 단기간에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추운 밤, 길 위에서 잠들어야 했던 순간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기억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아픔들이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일자리를 얻고 머물 곳을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 후 며칠 동안 손흥민은 그녀가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다. 함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고 작은 서재를 꾸미며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을 책장에 채워 넣었다. 그녀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녀가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그는 여전히 해리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제임스로부터 들은 소식에 따르면 해리스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관련 기관에서 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손흥민은 윌리엄스 선생님이 더 이상 이 일로 걱정하지 않길 바랐지만 언젠가 그녀가 과거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태도로서 맞서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손흥민이 다시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는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다. 교육센터의 아이들은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민을 털어놓을 존재로 그녀를 의지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그녀가 손흥민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손흥민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자리를 찾았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찾았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손흥민에게는 충분했다. 손흥민은 제임스의 사무실에서 해리스의 소송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임스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으며 진지한 눈빛을 보였다. 언론의 압박과 대중의 분노 덕분에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해리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나타나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력을 악용한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 강제 퇴거,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한 협박 행위들이 하나의 방대한 자료로 정리되고 있었다.
이제 해리스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다. 제임스는 해리스가 개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다고 알렸다. 그는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고 여론의 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손흥민은 제임스의 말을 듣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합의로 해리스가 죗값을 피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해리스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보상금 몇 푼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회의는 고급 사무실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해리스와 그의 변호사는 예전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해리스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손흥민과 제임스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보이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그것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리스의 변호사는 윌리엄스 선생님과 몇몇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할 테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들이 제시한 금액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해리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정말 돈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리스는 비웃듯이 쓴웃음을 지으며 질문을 회피했다. 그러나 제임스가 추가로 가져온 새로운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 서류에는 해리스가 수년 동안 법망을 피해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법정에서 해리스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는 자신의 부동산 자산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제야 해리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는 변호사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호하게 조건을 제시했다. 해리스는 윌리엄스 선생님의 옛 아파트를 정당한 가격에 다시 판매해야 하며 앞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건물주는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동의해야 했다. 이 협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강제였다. 해리스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마침내 해리스는 마지못해 서류에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흥민은 마음 깊숙이 안도감을 느꼈다. 단순히 승리해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일을 단순히 윌리엄스 선생님 한 사람만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모든 사람을 위해 싸운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손흥민은 곧바로 교육센터로 향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윌리엄스 선생님께 전하고 싶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영어 발음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그 모습을 보자 손흥민은 더욱 확신이 들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선생님과 함께 걸으며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리스가 더 이상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며 그녀가 다시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선생님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한때 그녀를 내쫓았던 집이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동정이나 시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였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의 존엄성이었으며 무엇보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될 뿐이라는 것을, 그녀와 함께 그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손흥민은 차를 멈춰 세웠다. 눈앞에는 오래된 건물이 서 있었다. 몇 달 전, 그는 바로 이곳에서 윌리엄스 선생님이 무자비하게 거리로 내몰리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아파트는 합법적으로 다시 구매되었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반대쪽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듯한 눈빛과 깊은 감동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언젠가 이곳이 다시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곤 꿈에도 그리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인도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익숙한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마치 모든 것이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건네는 작은 격려였다. 그녀는 열쇠를 꼭 쥐고 잠시 머뭇거리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레 열쇠를 꽂고 돌렸다. 찰칵. 아주 작지만 지난 시간의 모든 고난을 무게감 있게 마무리 짓는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텅 빈 채로 차가운 기운만 감돌던 곳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모든 가구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집 안 곳곳엔 생기가 넘쳤다. 손흥민은 그녀의 표정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지만 그 벅찬 감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손끝으로 식탁을 살짝 쓰다듬고 책장을 지나치며 손가락 끝으로 익숙한 감촉을 느꼈다. 그리고 선반에 정리된 자신의 오래된 책들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그녀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사의 말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다. 마치 모든 것이 실제라는 걸 확인하려는 듯 하나하나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그러다 창가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오래된 거리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이 이곳에서 바라보던 그 거리,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풍경이 이제는 다시 그녀의 것이었다. 손흥민은 그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이 문을 열자 여러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옛 제자들이었다. 그녀가 한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그녀를 맞이하러 왔다. 그들 중 한 여성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손에 든 꽃다발을 건넸다.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한 남성이 말을 이었다. 한때 소심했던 소년이었던 그는 이제는 당당한 교사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께 배운 덕분에 저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이내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다. 제자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앉아 오래된 추억을 꺼냈다.
함께했던 순간들, 잊지 못할 수업, 그리고 그녀가 남긴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미소 짓고 때로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따뜻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문을 나섰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제자들과 함께 온전히 누려야 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런던의 차가운 밤 공기를 느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더 이상 말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으로. 손흥민은 느릿한 걸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세상에는 윌리엄스 선생님처럼 평생을 헌신했지만 끝내 사회에 의해 잊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는 한 사람을 도왔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 질문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그는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손흥민은 다음 날 아침 다시 윌리엄스 선생님의 아파트를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이제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따뜻한 생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살짝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평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었던 밤이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자신이 어디로 떠돌게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다고. 손흥민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변화가 분명히 느껴졌다. 앉은 자세가 더욱 반듯해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위축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집이 그녀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그녀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옛 제자들이었다. 이제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옛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꽃과 책을 가져오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 중 몇 명은 작은 감사 모임을 열자고 제안했다. 손흥민은 망설이지 않고 그 계획을 돕기로 했다. 일주일 후 교육센터에서 정식으로 모임이 열렸다. 윌리엄스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수십 명의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데이비드는 현재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와 말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이어 또 다른 제자인 엠마가 나섰다. 이제는 교사가 된 그녀는 말했다. 선생님께서 제게 가르치는 것에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기에 저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선생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했다. 방 안에는 깊은 감동이 퍼져나갔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그저 조용히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손흥민은 방 한쪽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굳이 이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이 순간은 그녀와 그녀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가 더 이상 세상에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단순히 옛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모임이 끝난 후 윌리엄스 선생님은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예전엔 내가 했던 일이 그저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했던 한마디, 한 번의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헛되이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자리 잡았다. 윌리엄스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었다. 세상에는 그녀처럼 오랜 세월을 교육에 바쳤지만 결국 외롭게 남겨진 교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 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히 한 명을 돕는 것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그는 여러 교육단체와 퇴직교사를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도움을 넘어 그는 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그는 은퇴한 교사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윌리엄스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손흥민은 굳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온한 나날을 보내길 바랐다.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언젠가 그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녀 덕분에 손흥민이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친절과 감사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손흥민은 사무실에서 조용히 앉아 눈앞의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그가 설립 중인 고령교사 지원 기금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일했다. 교육단체, 자선기금,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락하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는 윌리엄스 선생님의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수많은 교사들이 평생을 교육에 헌신했지만 정작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창밖의 런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윌리엄스 선생님이 교육센터 앞에서 책 한 무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어제 배운 단어와 수업 내용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귀 기울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가가 인사를 건넨 뒤 함께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익숙한 거리 위를 천천히 걸으며 수많은 행인들 사이를 지나갔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교육센터에서의 나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막 이민 온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교단에 선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손흥민은 그녀의 의자를 빼주고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한 후 가방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꺼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손흥민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령교사 지원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문서에 적힌 글을 읽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놀란 눈빛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그녀 같은 사람들이 더는 버려지지 않기를 바랐다. 이 기금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은퇴한 교사들이 다시 사회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다시금 되돌려주는 일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올려 그것을 감쌌다. 그녀는 왜 손흥민이 이 일을 하려는지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한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있었다. 그 후 며칠 만에 기금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손흥민의 영향력 덕분에 많은 개인과 단체가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변화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드디어 기금 출범식 날이 다가왔다. 그날 윌리엄스 선생님은 손흥민과 함께 무대 위에 섰다. 객석에는 그녀의 옛 제자들, 은퇴한 교사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후원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모든 이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지만 한 제자가 손을 내밀어 주었고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손흥민은 그녀의 곁에서 아래를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난 후 손흥민은 윌리엄스 선생님을 그녀의 아파트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손흥민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는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그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런던의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손흥민과 윌리엄스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노숙자를 돕는 여정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감사, 정의,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가치와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전달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헌신적인 선생님들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우리를 이끌어주고 격려하며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주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사들이 평생을 교육에 바친 후 사회로부터 잊혀지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윌리엄스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러한 수많은 교사들을 대변하는 사례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젊음을 바쳤지만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녀를 돕기 위해 손흥민이 나섰다는 사실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그가 품고 있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회적 정의와 책임의 가치입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소외된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건물주 해리스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착취하여 이익을 챙겼고, 이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를 모른 척하지 않고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불공정한 구조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불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선한 행동의 힘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강조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윌리엄스 선생님께 단순히 집 한 채를 마련해 드리는 것으로 끝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도왔고, 더 나아가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선행은 단 한 사람을 돕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끈기와 희망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으며 거리에서 방황했지만 절망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그녀를 교육센터로 데려갔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 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과 사람들 간의 연결을 일깨워 줍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사회로부터 버려진 듯 보였지만 사실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제자들은 즉시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더 돌아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 있는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며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있다면 세상은 훨씬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남긴 것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는 흔히 한 사람을 그가 가진 돈이나 명성으로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입니다. 윌리엄스 선생님은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가르침과 헌신은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결코 잊히지 않았으며 결국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윌리엄스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적인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 정의, 인간애,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돕고 보살핀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작은 친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